열심히 사는데 왜 통장은 늘 제자리일까요? 주변에 보면 딱히 특별히 더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여유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수입이 나쁘지 않은데도 벌면 벌수록 어딘가로 새어나가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 명리학에서 바라보는 재물의 흐름, 그리고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사주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공통된 패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 사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면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조심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요즘 열심히 사는데 유독 돈이 손에 안 잡힌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새는 돈이라고 남겨보세요. 비슷한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 돈 문제, 의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 문제를 순전히 본인의 의지나 능력 부족으로 돌리십니다. 물론 노력과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사람마다 돈과 맺는 관계의 패턴이 다르다고 봅니다. 돈을 잘 버는 구조인데 못 지키는 사람이 있고 크게 벌지는 않아도 차곡차곡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물 자체보다 사람에게 쓰다 보니 늘 여유가 없는 구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주는 이 패턴을 설명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를 알면 길을 잃어도 덜 당황합니다. 재물이 잘 모이지 않는 사주의 공통 패턴 4가지. 재성이 뿌리 없이 떠 있는 경우. 재성이란 사주에서 돈과 재물을 나타내는 기운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과 나 사이의 연결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성이 사주 안에서 뿌리 없이 둥둥 떠 있는 형태라면 돈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빠져나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분명히 돈을 벌었는데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매달 수입은 있는데 모아놓은 게 없어요. 이런 경우 사주적으로는 재성의 뿌리를 보강할 수 있는 대운이나 세운을 활용해 저축 습관을 만드는 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자동이체, 저축처럼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묶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겁이 지나치게 강한 구조. 비겁이란 나 자신과 비슷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형제, 동료, 경쟁자처럼 나와 같은 자리에서 에너지를 나눠 쓰는 존재들입니다. 비겁이 지나치게 강하면 재성을 억누르는 힘이 커집니다. 쉽게 말해 내가 번 돈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주변에 손 벌리는 사람이 많다거나 동업이나 보증에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다가 결국 내가 피해를 보는 패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주는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돈 문제만큼은 감정보다 원칙이 먼저여야 합니다. 식상이 없거나 너무 막혀 있는 경우. 식상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하고 활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재물의 관점에서 보면 식상은 돈을 버는 행동력이자 기술 능력 같은 개념입니다. 식상이 약하거나 막혀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데 수입 창출로 이어지지 않거나 능력은 있는데 기회가 연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따라올까요? 이런 분들 중에 식상이 눌린 구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방식 자체를 바꿔보거나 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채널을 새로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돌파구가 됩니다. 재성이 있어도 관성이 너무 세게 누르는 경우. 관성은 직장, 책임, 의무, 규율을 나타냅니다. 이게 지나치게 강하면 돈을 벌어도 빚을 갚거나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곳에 먼저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번 돈이 내 손에 잠깐 머물다 바로 어디론가 나가버리는 느낌. 대출 상환, 보험,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이 수입을 먼저 잡아가는 패턴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 구조 자체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흐름을 알면 어디를 먼저 손봐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하나.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부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 재성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재성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돈에 끌려다니거나 욕심이 판단을 흐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사주 전체의 균형 속에서 재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성이 적다고 해서 가난한 사주가 아닙니다. 재성이 약해도 식상이 잘 살아있고 인성과 균형이 맞으면 꾸준히 실력으로 버는 구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주는 숫자 세기가 아니라 흐름 읽기입니다. 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주 구조가 어떻든 간에 현실에서 재물 흐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통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돈이 새는 구멍부터 찾으세요. 수입보다 지출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재물운의 시작입니다. 둘째, 감정적인 지출과 원칙적인 지출을 구분하세요. 특히 비겁이 강한 구조라면 사람에게 쓰는 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셋째, 내가 잘하는 것을 돈과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식상이 살아나야 재물의 입구가 열립니다. 사주는 당신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낫다고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3. 아우트로 스크립트.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사주의 패턴 크게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성이 뿌리 없이 떠 있는 경우, 비겁이 너무 강해 돈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경우, 식상이 막혀 수입 창출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관성이 너무 강해 번 돈이 의무 지출로 먼저 나가는 경우입니다. 어떤 패턴인지 알면 막연히 나는 복이 없나라고 자책하는 대신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사주는 겁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흐름을 읽고 더 잘 대비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으면 길이 멀어도 덜 막막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 알림을 받으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에 갑자기 편해지는 사주의 신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050대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돈 문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버는 것인가요? 모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키는 것인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기획에 꼭 반영하겠습니다.